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 청년 전통시장의 대박 사장님 되다 강의를 진행할 이정관입니다. 오늘 강의는 코로나19 방역 기준을 준수하여 촬영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통시장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옛날 어릴 적 그 부모님들 또 그 형제들의 손을 잡고 전통시장에 가서 맛있는 먹거리도 먹고 또 재밌는 볼거리도 보고 그랬던 즐거운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전통시장 하면 또 흥정만 잘하면 가격도 좀 깎고 그 다음에 이야기만 잘하면 좀 덤을 한두 개 더 가져갈 수 있는 넉넉한 인심과 푸근한 정이 생각이 납니다. 또 전통시장은 옛날부터 오랜 전통 문화와 그 지역의 정서를 담고 있는 어떤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어떤 기능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어떤 사회 문화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 거고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통시장은 사실은 서민 경제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의 어떤 중심의 역할을 해왔고, 그리고 중저가 물품, 상품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중요한 유통의 기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하면 뭐 단순하게 이렇게 뭐 지금 현재 비견되는 대형 마트와는 좀 다르지만 지역의 문화와 정서가 담겨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많은 고객들한테 외면을 당해왔죠. 예. 처음에는 아마 그 지역에 상당한 사람들이 북적이는 어떤 공간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점점점 이제 좀 쇠락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많은 지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한 2013년 전후로 해서 전통시장 매출이 좀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그 전에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했지만 그 전까지는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주변 환경 정화라든지 아니면 비 올 때 이렇게 뭐 비를 피할 수 있는 아케이드 공사라든지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지원을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래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영 마인드라든지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그 프로그램 콘텐츠를 얹어서 고객들이 찾아오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효과로 사실은 아마 전통시장 매출이 점점점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통시장의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 상인들의 어떤 고령화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을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지내오셨지만 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통계를 보면 지금 19년 기준으로 58.8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점점점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또 상인들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고객들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IT라든지 대형 유통점의 어떤 출현으로 인해서 유통 환경의 변화가 있는데 그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다변화된 고객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대형 유통점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경쟁에서 뒤처지는 경쟁력 약화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많이 이 여러 가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실은 기존의 활성화 사업들을 진행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사실 전통시장의 어떤 세대 교체와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서 청년상인 육성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15년 정도의 추진을 했는데 처음엔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2016년도에는 청년몰 조성 사업까지 이어졌는데요.
지금도 청년몰은 전국에서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고령화되어 있는 전통시장에 어떤 청년들을 유입시켜가지고 어떤 혁신적인 변화와 세대 교체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청년몰이라 하면 사실은 전통시장 내에 활성화됐을 때 모르지만 조금 쇠퇴해가는 현재 상황에서 보면 청년몰, 그러니까 전통시장 내에 유휴공간이 많은데 유휴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창업 공간을 제공해주고 또 문화와 체험, 그 다음에 쇼핑 공간, 그 다음에 지역민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등 어떤 융복합 시설을 조성을 해서 자연스럽게 상품 구매도 이루어지고 고객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청년몰의 지원 절차를 잠깐 살펴보면 청년몰 기반 시장 내에 유휴 공간에 청년몰 기반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우수한 청년 상인을 발굴하고 육성을 해서 점포 창업 지원을 통해서 임차료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창업 지원을 하고 점포 입점한 청년 상인들 대상으로 또 홍보 마케팅을 해서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창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자생육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컨설팅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사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에 한 40여 개 정도의 청년몰이 조성되어 있고요. 이게 청년몰은 1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성이 되고 있는데 점포수로 보면 한 700여 개 됩니다. 올해 조성이 되고 있는 점포까지 보면 한 그 정도 되는데 이 전국 청년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청년몰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청년몰에 청년 상인들이 들어가서 사실 청년몰이라기보다는 전통시장 내에 청년 상인들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전통시장과 어우러져 어떤 전통시장의 매출에도 기여하고 전통시장의 세대교체도 이룰 수 있는 이런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아직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청년몰의 현실을 살펴보면 요즘 이제 많이 언론에도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곳이 폐업을 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청년몰만의 어떤 생존율이라든지 폐업률을 보면 일반적인 소상공인보다는 사실 높습니다. 높지만 이제 정부의 관심과 지자체의 어떤 지원,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청년몰이 조성되고 청년 상인들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여러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언론들이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청년들이 이 창업의 어떤 인큐베이팅 역할로서 열심히 충분히 기능은 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언론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년몰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16년도에 청년몰을 대전에서 조성을 해서 청년 상인들을 육성을 했고 또 청년 상인들 창업을 하고 이후에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그럼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사실 청년몰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200여 평, 그러니까 660제곱미터 전후에 되는 공간을 어떻게 보면 기반 조성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상인 점포를 만들고 거기에 청년상인이 한 20여 명 전후로 입점을 해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이 이제 컨텐츠가 없다든지, 그 다음에 컨셉이 명확하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나 부처 또 사업단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또 사실 아무리 컨텐츠를 잘 만들고 컨셉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조성을 했다 하더라도 청년 상인들의 역량이 부족하면 성공하기 쉽지 않거든요. 실제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우리 청년물들이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우리 청년 상인들의 역량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사실은 청년 상인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서
쭉 정리를 해본 건데요. 청년 상인들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 상인들 역량이 부족하다. 창업 준비도 좀 안 돼 있고 경쟁력도 부족하고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청년몰이라는 어떤 특성상 집적화되어 있는 어떤 창업 공간의 특성상 청년 상인 간의 유기적인 협업과 어떤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 많은 갈등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떤 시너지를 못 내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사실은 이제 뭐 보완하고 여러 가지 역량 부족이라든지 갈등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기존에 처음에 시작하던 청년몰 조성 사업의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지금은 일정 기간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초 뭐 지식, 실무 교육들을 해서 청년몰에 입점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런 성과는 조금 더 지켜보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몰은 사실은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몰 조성하면서 또 청년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뭐 그때 음식업을 하는 청년들한테 조리 명장들 그다음에 조리사들을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컨설팅, 멘토링을 진행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조리 명장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배운 청년들한테 내가 뭘 가르칩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좀 어떻게 보면 엄선을 해서 청년 상인들을 입점시키겠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저도 깜짝 놀라서 그 청년한테 가서 이야기를 좀 해봤죠. 그랬더니 그 조리명장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주방에서 잠깐, 한두 달 정도 일을 도와줬을 뿐이고, 실제 조리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해본 적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바로바로 적용해서 메뉴를 구현하고, 또 판매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와중에 또 서로 갈등도 생기고, 그러니까 청년몰이에서 청년 상인들이 폐업을 하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현상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컨셉도 중요하지만 청년몰에 들어와 있는 청년 상인들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꼭 청년몰이 아니더라도 전통시장에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받은 분들이라든지 청년몰이 아닌 직접 전통시장에 들어와서 자기만의 아이템을 가지고 메뉴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청년 상인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과연 우리 이 청년들이 꼭 청년뿐만 아니라 창업자들이 사업,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년 상인들의 어떤 역량적인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화된 기술력. 고객들이 요구하는 어떤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제품이나 서비스 또 내지는 메뉴를 구현해서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술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죠, 사실은.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어떤 시장은 당연히 있겠죠, 시장은. 그래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시장, 그 제품에 맞는 시장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 중요한 세 가지 정도를 충분히 창업자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청년 상인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꼭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창업자들을 보면 어떤 기술보다는 어떤 유행이나 트렌드에
그러고 잠깐의 어떤 그 자본금을 마련한 어떤 걸 가지고 창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실제.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마음이 있고요. 청년 상인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보면, 자신 있게, 자신감은 있으나 실제 창업을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좌절을 하고 또 이런 걸 극복해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창업을 한 이후에 거의 1년도 안 돼서 스스로 정리하고 폐업하고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절실함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이 되고는 사실 있습니다. 창업에서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창업의 동기 중에 중요한 게 절실함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없는 부분. 그래서 같이 기술과 그 다음에 고객의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그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창업자의 역량, 그런 절실함 이런 것들이 고루 이렇게 갖춰져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창업자 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로컬 창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기술을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누구나 끓이는 라면, 과연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창업 관련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멘토링을 할 때 보면 특화된 기술이 없고 그냥 일반적인 기능과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율이 높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면 본인들이 노력을 하는 청년 상인들, 창업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걸 무시하고 본인이 생각한 본인만의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실패를 많이 하죠. 그게 좀 안타까운 건데요. 그래서 누구나 끓이는 라면 가지고는 창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술을 확보해서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 있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지만 창업에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옆에서 잠깐 보고 들은 거 가지고 창업을 한다든지 그러해서는 절대 성공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청년 상인들과 전국 40여 개 청년몰을 다니면서 청년 상인들과 많은 이야기를 해봤지만 공통적인 어떤 현상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 메뉴를 직접 구현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많이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데 본인은 관리하고 전체적인 거 운영하고 하는 측면이고 별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본인은 할 수 없지만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데려와서 창업을 하려고 많이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직접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그 기술자, 음식업으로 말하면 요리를 하고 있는 주방장한테 맡겨서 해결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어떤 로스도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창업자 스스로 어떤 문제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뉴를 직접 구현해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고 고객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반영해서 또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해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은 당연한 거다. 계속 제가 강조를 하지만 기술이 없으면 절대 창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자본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기술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패하지 않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과 집중, 효자 상품에 집중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하면 뭐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 가지 가지고 불안하니까 여러 가지 메뉴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비즈니스에서는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다양한 아이템,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역량도 분산될 뿐더러 여러 가지 로스가 발생하는 비용들, 그리고 창업자가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매진해서 집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공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효자 상품에 집중하고 역량을 집중해서 한우물을 깊게 파라 라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우물을 파서 깊게 파서 밑에 있는 물, 지하수들이 올라온다면 안정적으로 올라온다면 또 다른 우물을 또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우물들을 놓고 팔려고 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해서 효자 상품에 집중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매출을 극대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추가 상품이라든지 메뉴를 런칭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화면에 보이는 제품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양궁도 있고 극세사 타월도 있고 헬멧, 녹즙기, 도마도 있습니다. 도마. 로봇 청소기도 있고. 네. 또 다음에 가면 여성분들이 많이 쓰는 화장솔도 있습니다. 요즘 낚시가 또 유행을 하고 있는데 낚시 산업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낚싯바늘, 낚싯대, 릴. 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한방에서 쓰고 있는 한방침. 또 마찬가지 부탄가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두 화면에서 보는 이 공통점이 과연 무엇이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제품군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시장에서 인류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이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에 집중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했다는 거예요. 마켓쇼 1위를 하고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다른 거에 이거저거 하지 않고 하나에 도마면 도마, 녹즙기면 녹즙기에 집중을 해서 마켓쇼 1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와 유사한 또 뭐 다른 상품들을 런칭해서 추가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인류 상품이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소상공인들도 하나에 집중을 해서 성공을 하고 그게 성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또 하나의 상품, 그와 관련되어 있는 또 하나의 상품을 런칭해서 또 다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통시장 하면 네모가 있다.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15년도부터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청년 상인들이나 청년몰을 조성을 하면서 청년 상인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잘 모릅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전통시장에는 장사의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장사의 노하우는 전통시장은 수십 년 전부터 우리 상인분들이 장사를 해온 많은 노하우, 무수히 많은 노하우들이 쌓여 있거든요. 전통시장만 잘 이해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창업해서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장사의 노하우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야 됩니다. 사실은. 실제 상황을 보면 우리 청년 상인뿐만 아니라 많은 창업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선배 상인들이나 이렇게 조금 오랜 기간 장사를 하신 분들이 와서 많은 조언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주기도 하고. 근데 처음에는
한두 번 듣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니까, 우리 청년 상인들은, 짜증을 냅니다. 저한테도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 잔소리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참, 그럴 때마다 저는 많이 안타까웠죠. 그래서 이야기도 많이 해주는데, 수십 년 장사를 하신 분들의 노하우가 또 노하우, 그 상인분들의 장사의 신, 다음에 나오고는 있는 이런 장사의 신의 그 노하우들을 전수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상인들이, 청년 상인들이 꼭 명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그간의 노하우, 그간의 그 역량들을 축적된 우리 장사의 신이 무수히 많은 전통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만 조금 노력하면 거저 다 얻어서 본인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타까움이 많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는 저는 매우 중요한 장사의 노하우, 장사의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 상인이 계시다면 이걸 꼭 명심해서 주변에 있는 상인들을 잘 보고 배워서 내 장사에, 내가 사업하는데 어떤 반영을 하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전통시장에는 고객이 있습니다. 물론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도 나의 고객이죠, 당연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전통시장에 한 20여 명의 청년 상인이 유입돼서 장사를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 전체적인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이러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과 잘 어우러져서 이야기를 하고 매출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청년몰에, 청년 상인의 가장 큰 고객은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아니라 그렇다고 시장에 방문하는 고객이 아닌 외부에서 다시 유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고객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고객은 시장 상인분들입니다. 시장 상인분들한테 내 메뉴, 내 상품이 어필이 돼서 좋다라고 소문이 나면 인근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그 소규모 도시 내에서도 소문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우리 이 상인들은 전통시장에 있는 우리 청년 상인들은 특히 청년몰 청년 상인들은 시장 상인분들을 고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잔소리 많이 하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요즘 꼰대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현상이죠. 예. 그래서, 전통시장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함에 있어 유익한 어떤 유용한 어떤 노하우들, 장사의 신, 역량, 고객,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저는 듣습니다. 그러면 과연 전통시장에서 우리 청년 상인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제가 실제 15년도에 청년 상인 육성 사업을 시장에서 진행할 때 일입니다. 시장 상인이 제가 조성을 하고 있는데 막 쫓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년 상인들이 왜 이렇게 버릇이 없냐? 왜 인사도 안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청년 상인들을 교육하고 할 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이렇게 현장에서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기에 있는 청년 상인들 가게 중에 저 안에 있는 A라는 점포를 매일 이용한다.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그거예요. 그 청년은 나만 보면 또 지금 주변에 있는 상인들만 보면 그렇게 인사를 하고 다닌대요. 다른 청년은 하지 않는데. 그리고 꼭 제 시간에 나와서 청소하고 주변의 상인분들 인사하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점심을 시켜 먹을 때도 거기서 먹고 주변에 모임할 때도 거기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상인들은 무심한 것 같지만 우리 청년 상인들 또 주변에 있는 동료 상인들을 항상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청소하고 상인분들한테, 주변의 상인분들한테 인사하고, 살갑게 다가와서 이야기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적극성이기도 하지만 성실함이 필요하다. 전통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오랜 기간, 수십 년 시장에서 장사를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만 봐도 이 상인이 장사를 잘할 수 있다, 못할 수 있다를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살아남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솔선수범입니다. 일반 그 소상공인처럼 어떤 뭐 개별 점포를 일반 지역에서 뭐 동네에서 여러 가지고 하는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시장은 상인회도 있고 상인 간의 협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인회 활동이라든지 상인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솔선수범하고 열심히 하는 노력을 보여주면 저는 충분히 전통시장 상인분들한테 인정받고 전통시장 상인분들한테 인정받으면 그게 곧 매출로도 연결이 되고 그게 곧 그 인근 지역의 홍보 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솔선수범, 성실함에 이어 솔선수범은 필수다. 또 하나 협업입니다. 협력. 전통시장은 나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시장뿐만 아니라 청년몰도 집적화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상가 시설처럼 상인분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인들과 협업하고 협력하고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우리 청년 상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문 시간에 열어서 매장 안에서 손님이 없으면 매장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나가서 주변 상인들과 어울려서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털어놓고 도움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그 청년몰에 아니면 청년 상인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서로 배려하는 배려심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옆에 상인이 자리를 잠깐 비워야 된다면 가게를 봐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옆에 있는 상인이 좀 뭐 물건을 나르고 또 뭐 이렇게 고객 응대에 좀 부족함이 있으면 내가 가서 도와주면서 또 서로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기의 이익만을 쫓고 어떤 요즘에 물론 일부 젊은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이제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간섭도 받기 싫고 내가 간섭하기도 싫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시장이라는 곳은 서로 배려해가면서 양보해가면서 장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역량입니다. 역량. 계속 끊임없이 역량 개발을 해야 됩니다. 또 전통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요즘은 온라인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온라인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온라인 판매에 대한 어떤 지식, 또 내 메뉴, 상품, 아이템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기술, 또 고객과 또 상인분들과 어울릴 수 있는 어떤 태도들, 마인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개발을 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5가지 정도 성실함, 솔선수범, 협업, 협력, 그리고 배려, 끊임없는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전체적인 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전통시장에서 살아남고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앞에서 이야기한 것 말고 가장 중요한 3가지 정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 특히 청년몰에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공존입니다. 공존. 과거와 현재의 공존. 전통시장은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새로운 트렌드에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만 그걸 잘 어떻게 융합해서 공존하느냐에 따라서 고객들한테 어떤 좋은 반응, 또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콘텐츠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또 하나, 세대의 공감입니다. 세대의 공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장사의 신, 장사의 노하우가 있는 기존 상인분들과 젊은 패기와 의욕 이렇게 넘치는 젊은 상인들이 모여서 서로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만 만든다면 전통시장은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 공간으로 훌륭한 공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음은 상생입니다. 상생. 기존 상인과 청년 상인과의 상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청년 상인들, 전통시장에 들어오는 청년 상인들, 물론 뭐 밖에서 이렇게 창업을 해서 활동하는 분들도 일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청년 상인들을 보면 어떤 기존의 것보다는 본인만의 뭐 음식을 예를 들면 레시피를 가지고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시장이라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본인만의 어떤 레시피나 이런 걸 고집하기보다는 시장의 문화와 정서와 특성에 맞는 레시피로 다시 리뉴얼해서 내보내는 게 맞거든요. 예전에 그런 제가 이렇게 청년몰 조성한 이후에 저희 그 청년몰에도 골목식당에 SBS에 나오는 골목식당 백종원 대표님이 와서도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네가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고객이 찾을 수 있는, 고객이 원하는 메뉴를 만들고 아이템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꼭 독특함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별화된 것도 차별화됨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과 내 것을 어떻게 잘 융합해서 하느냐, 또 상생해서 만들어내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떤 차별화된 어떤 그 상생의 모델이 또 뭐 메뉴 프로그램들이 나와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융합입니다. 가장 중요한 융합.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이라는 오래된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 문화예술과 또 요즘 한참 뭐 많은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고 있는 뭐 스마트, 요즘 스마트팜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나오지만 전통시장에도 많은 스마트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렇게 정년들이 들어갔으면 좀 더 다양한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고 생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뭐 시장에서도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도 뭐 3대 혁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간편 결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니면 기타 스마트 기능을 통해서 간편 결제 서비스라든지 또 뭐 안심 고객이 어떤 가격 정찰제라든지 생산 원산지 이 표시를 통해서 고객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혁신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함께 더불어서 융합을 해서 아이템을 개발하고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좋다,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레트로 감성이라 해서 복고풍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전통시장에서는 그걸 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잘 해서 공존하고 상생해서 융합해서 만드는 아이템들을 만들고 고객들한테 제공한다면 충분히 좋은 전통시장에서 돈 버는 방법이 나온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통시장에는 무엇이 있다?
우리 이 전통시장의 상인은 노화와 역량을 가진 장사의 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청년 상인들한테는 가장 큰 스승입니다. 가장 큰 스승이고 가장 큰 고객입니다. 기존의 상인분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 청년 상인들을 알아보지 못하면 외부에 있는 고객들은 더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한테 우리 청년 상인들은 가장 큰 스승으로서, 가장 큰 고객으로서 대하고 모시면서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상인회라고 있습니다. 상인 조직이죠. 많이 활성화돼서 시장 활성화에 엄청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 상인들이 시장 상인회를 좀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상인회는 청년 상인회는 가장 큰 우군이고 지원군입니다. 시장 상인회와 같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어떻게 활성화를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전통시장에서 살아남는 가장 중요한 지원군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상인들이라면 최소 상인회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서 상인회 활동과 청년몰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혼자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상인들이 같이 모여서 장사를 해서 시너지를 내고 많은 고객들을 유치해서 매출을 올리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인회는 가장 큰 우군이고 지원군이다라는 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온라인 이게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강의를 하면 참 좋은데 온라인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떨리기도 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많은 볼거리가 있고 즐길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는 전통시장. 저는 사실은 밖에서 창업 컨설팅이라든지 창업 멘토링을 할 때 예비 창업자들한테 어디에 상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면 저는 가능하다면 솔직히 전통시장에서 창업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에는 아까 여러 가지 것들의 어떤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면 매출에 기여하고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 소상공인들은 밖에 나가서는 사실은 엄청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전통시장은 조금만 노력하면 시장의 활성화에 대해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또 같이 협업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고객들의 어떤 반응들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통시장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장사들을 하고 있는 많은 청년상인들한테 저는 정말 기회는 많이 준비된 기회는 잘 잡았다. 이제 어떻게 전통시장에 살아남아서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시장에서 시장 상인들과 협업하고 공존해서 또 상인회와 많은 활동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면 충분히 본인에게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많은 것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 실제 전통시장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고 전통시장에서 창업을 하고 있는 청년 상인들은 지금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고령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시장이 자꾸 외면받고 있지만 앞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 이후부터 조금씩 전통시장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저는 충분히 이 전통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고민하고 좀 개선을 한다면 저는 일반 밖에서 창업하는 것보다는 전통시장에서 창업해서 성장해 가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추후에 좀 많은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